Oh my No god! fucking way, Oh nigga. my god! Oh my god! No fucking way. 2024년 8월 19일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해킹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해커들은 4064개의 비트코인을 한 번에 탈취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는 당시 시세로 약 2억 4,300만 달러, 하나 약 3천억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암호화폐 거래소 및 보안 전문가들은 사건 발생 후 즉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고 수면 위로 드러난 해커들의 정체는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로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는 사용자가 거래의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지만 반대로 해커들에게도 이상적인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은 해커들의 주요 목표가 되기 쉬운데요. 2024년 8월 19일 발생한 해킹을 주도한 인물은 말로니암 그리고 잔디의 세라노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소규모 해킹에 성공한 전력이 있었는데 뛰어난 컴퓨터 기술과 사회공학적 전략을 결합한 해킹 방식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그레비스는 고급스러운 생활을 동경하며 빠르게 부를 축적하려는 욕망이 강했던 인물로 이 사건의 배후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해킹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반대로 사용자의 부주의에 따른 피싱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해커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리게 됩니다. 암호화폐의 보안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기보다는 사용자가 가진 2단계 인증이나 개인키를 탈취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죠. 해커들이 노린 주요 보안 취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단계 인증 우회.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계정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2단계 인증을 사용하지만 해커들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인증 코드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이를 무력화했습니다. 피싱 및 사회공학적 공격. 해커들은 피해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정교하게 위조된 이메일과 전화를 사용했는데요. 이를 통해 피해자가 해커가 보낸 링크를 클릭하거나 보안 코드를 제공하게 유도하게 됩니다. 원격 PC 소프트웨어, 애니데스크와 같은 원격 접근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만들어 피해자의 컴퓨터를 직접 제어할 수 있었고 이는 해커가 피해자의 지갑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 해킹 사건의 핵심은 해커들이 사용한 사회공학 기법인데요. 이들은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했고 그레비스와 박스는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한 명은 고객 지원을 가장하고 다른 한 명은 원격 접근을 실행하는 등의 협력적 공격을 펼쳤습니다. 범인들은 구글과 암호화폐 거래소인 제미니의 고객 지원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사전에 확보한 후 다음과 같은 단계로 해킹을 실시합니다. 해커들은 먼저 피해자의 암호화폐 보유량과 계정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이메일 및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과 보안 설정을 분석했고 특히 제네시스라는 사람의 주요 계좌와 보유 자산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해커들은 구글의 고객 지원팀을 사칭해 제네시스에게 계정이 보안 문제로 위험에 처했다는 긴급한 전화를 걸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커들은 전문적인 말투와 고객 지원에 익숙한 용어를 사용해 피해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했고 피해자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해커에게 보안 코드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해커들은 애니디스크라는 원격 데스크톱 소프트웨어를 피해자의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유도했는데요. 해커들은 통화를 통해 피해자가 지원팀의 요청이라 믿게 만들고 원격 제어를 허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비트코인 지갑의 개인키와 2단계 인증 코드까지 확보하게 되죠. 해커들은 개인키를 통해 피해자의 비트코인 지갑에 접근한 뒤 비트코인을 여러 개의 소규모 거래로 분산하여 다양한 암호화폐 주소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 결과 4064개의 비트코인이 몇 시간 내에 수십 개의 계좌로 분산됐고 각 거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빠른 속도로 다양한 암호화폐로 변환되면서 추적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해킹으로 탈취된 비트코인은 4064개, 당시 가격으로 약 2억 4,3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해커들은 암호화폐의 익명성과 탈중앙화를 이용해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세탁하는데요. 탈취된 자금은 단일 거래가 아닌 수백 개의 작은 거래로 나뉘어 전송되었고 이 과정에서 해커들은 한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이동시키며 각 거래소를 통해 자금을 분산했습니다. 범인들은 전 세계 15개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소와 믹싱 서비스를 사용해 자금을 세탁하기도 했는데요. 믹싱 서비스는 다수의 암호화폐를 혼합하여 원래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모네로와 같은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로 비트코인을 전환하면서 당국의 추적을 회피하려 합니다. 보통 이런 범행 뒤에는 사건이 잠잠해
불안정해질 때까지 범인들이 움직임을 숨기는 게 대부분이지만 물질적 욕망이 가장 컸던 해커 중 한 명인 그레이비는 일부 자금을 현금화한 뒤 고급 자동차와 부동산을 구매하며 자신의 부를 과시했고, 이로 인해 그는 체포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곧 블록체인 탐정 잭 엑스비티가 추적을 시작하면서 발각되게 되었고, 잭 엑스비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의 거래 기록과 해커들이 남긴 디지털 흔적을 철저히 분석하게 됩니다. 잭 엑스비티는 해커들이 사용한 주요 지갑 주소를 추적하고 그들이 사용한 거래소를 확인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커들이 실수로 남긴 IP 주소와 디지털 서명 정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잭 엑스비티는 이러한 정보를 당국에 제공하며 해커의 소재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죠. 끝내 미국 FBI와 다른 국가의 수사기관들이 협력하면서 마이애미와 로스앤젤레스에서 각각 그레이비스와 박스를 체포하게 됩니다. 당시 두 해커는 대량의 암호화폐와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900만 달러가 동결되어 피해자에게 일부 반환되었고, 이들은 내년 상반기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